6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승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가 2023 세계 공기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134개 국가와 지역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담겼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치를 충족한 경우는 단 10곳에 불과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00대 도시 중 99곳이 아시아권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근 수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지난해에는 일제히 반등했고요.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이 아시아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면서 공기질이 나빠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초미세먼지로부터 개인 건강을 지키고 또 정부와 세계의 공기질 개선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뉴질랜드 연결해서 재외동포청의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에너지 부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홍콩 의회에서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되는데 앞으로 홍콩 내 민주 세력이 더 가혹하게 탄압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틀째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틀간 50여 명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하고 약 300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는 아직 타결에 근접하지 못했다면서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나 주별 차등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제의 경우 프랑스의 법정 노동시간인 주 35시간을 주 5일이 아닌 4일에 나눠 근무하고 3일을 쉬는 방식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주마다 근무 일수를 달리하는 차등 근무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니코틴이 함유된 일회용 전자담배 출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벨기에 정부 규정을 승인했는데요. 현재 벨기에 외에 프랑스와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선 미성년자들이 전자담배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상당수는 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 칩의 선두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5년 안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수학이나 읽기, 독해력, 논리, 의학시험 등에서 5년 안에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냐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렇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사용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인 제품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끊임없이 처리해야 하는 생성형 AI를 구동하려면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국제사회 소식을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홍콩은 없다. 네. 네요. 홍콩 정부가 직접 발의한 홍콩판 국가보안법, 국가안전조례가요. 어제 홍콩 입법회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게 2020년에 이제 중국 당국이 직접 제정했던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홍콩 정부가 2003년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하고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대해서 전화서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9년에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었죠. 네. 그때 그러니까 2020년에 중국 당국이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기본법 부속서에 이걸 임의로 삽입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법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홍콩 정부가 보안 입법에 나서라라고 중국 당국이 압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가안전조례라는 게 이제 생긴 건데요. 네. 핵심은 외부 세력과 시위나 내란을 공모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선동 범죄를 저질러도 10년형이 가능해진 건데요. 특히 외국 세력하고 공모해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독립적인 범행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게 지금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공공 인프라를 손상시키면 최고 20년형이 내려지는데 네. 이걸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라고 하면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홍콩 민주화 수위를 미국 같은 서구 세계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중국 당국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외부 세력과 공모를 하면에서 이 네. 외부 세력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그 정의가 내려졌다는 점이에요. 네. 외국 정부나 정당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기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단속 권한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러네요. 홍콩 정부에. 네. 그래서 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홍콩인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치로 홍콩의 중국화는 더 가속화될 거고요. 사회 통제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국제 도시로서의 홍콩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홍콩은 없다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2003년에 50만 명이나 시위에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이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 세력을 다 척결을 했죠. 그리고 입법회를 이제는 친중계가 다 장악을 한 상황이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가 더 위축되지 네,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걱정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일본 이야기인가 보네요. 굿바이 아베노믹스. 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이 아베노믹스였잖아요. 네. 이게 상징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의 윤전기로 돈을 무제한 찍겠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였는데요. 네. 어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연 마이너스 0.1%였던 기준금리를 0에서 0.1%로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끝나게 됐는데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디플레이션, 즉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많은 양의 돈풀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라.
활성화해라 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돈을 갖고 있으면 이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게 시중에 풀어라, 돈을. 대출을 해서 네. 풀어서 경기를 좀 활성화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게 적용이 됐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플레이션 탈출 그리고 연 2%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을 목표로 2013년에 제로 금리 국채 매입을 골자로 한 그 금융 완화 정책을 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겠다라는 건데 일단 금리도 인상하고요. 시장 금리가 상승하지 못하게 유지를 해왔던 장단기 금리 조작도 끝냈습니다. 네. 이게 특정 금리 이상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시장의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채권 시장을 왜곡한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없앴고 상장 지수 펀드, ETF, 부동 투자 신탁, REIT 매입도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작년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가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제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의 경우 실질 임금이 2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난 15일에 중간 집계를 해봤더니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이 5.2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의 물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대규모 완화 정책은 역할을 다했다라는 발표를 내는 건데요. 네.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현재 엔화 약세가 멈출 것이냐 여기에 그렇죠. 또 쏠려 있죠. 네. 엔화 강세가 될 것이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를 일본이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일본의 수출이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올리긴 해도 당분간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엔화 현상이 단기간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일본 국민들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아진 거 잘 못 그렇죠. 느끼겠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또 경기 활성화에 과연 불을 지필 수 네.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네, 굉장히 불안한 오, 건데요. 이건, 예. 일본에서 지금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박테리아 감염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A군 연쇄 구균성 질환인 연쇄 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렵죠. 무서운데 무섭죠. 어렵기도 하고 네, 네. 무섭기도 하고. 작년에 발병 건수가 941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 딱 2달 동안에만 379건, 거의 400건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2달 안에 이제 작년 발병률의 거의 절반에 지금 그러니까요. 가깝게 가고 있는 건데 네. 일본에 47개 현이 있는데 그중에 2개 현을 제외한 모든 현에서 감염 현상이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건당국이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 일단 대부분의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구균이라는 박테리아 때문에 감염이 됩니다. 네. 이 A군 변종이 주로 어린이들에게 인후통을 유발하는데요. 별다른 증상이 딱히 없대요. 그래서 목만 조금 아픈 거군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염이 됐다는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3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질병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너무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50세 미만 환자에서도 실제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이 진단을 받은 50세 미만 65명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21명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럼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한 그러니까요. 것일까? 이게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네. 코로나 때 이제 격리를 했었는데 이게 해제된 시점하고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격리도 돼 있었고 만나도 손 소독을 굉장히 네, 열심히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방 조치가 좀 이제는 소홀해졌죠. 좀 느슨해졌죠. 네, 많이 아무래도. 사용을 안 하시죠. 네. 근데 이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게 코로나처럼 비말로도 감염이 되고요. 신체 접촉을 통해 전파가 되고 피부 상처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약물 필요가 또 필요한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일본 보건부에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청결도 유지하고 기침 예절을 실천하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나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지난 겨울 지나면서 뭐 독감도 그럼요. 온갖 독감이 네. 지금 극성이고요. 뭐 감기도 많이들 걸렸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아무튼 손 깨끗하게 네. 씻고 뭐 그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제 몸에 익숙하게 습관화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로는 걷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네, 이런 선수들이 생겼는데요. 예. 파리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요 19일에 결정을 내렸는데 네. 올해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개막식 행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국가 자격이 아니에요. 지금 개인 선수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왜 깃발을 앞세우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국기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고 센강 근처에서 개막식을 관람하는 행사를 경험할 기회만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번 결정이 앞서서 내려진 국제 패럴림픽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6일에 이제 개막식이 열리는데 네. 센강 위에서 퍼레이드식으로 일단 진행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죠. 네네. 궁금해요. 네. 어떤 모습일지. 그렇습니다. 8월 11일에 이제 폐막식이 치러지는데 여기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참가할지 여부는 나중에 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폐막식은 깃발은 깃발대로 국기대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한 번에 입장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아, 여기에는 그때는, 참가를 할지 말지를 지금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IOC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그리고 이것을 도운 벨라루스 선수들을 대표팀이 아니라 개인 중립 자격으로만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자격으로 출전권을 확보한 러시아 선수는 12명이고요. 네. 벨라루스 선수는 7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러시아는 36명, 벨라루스는 22명까지 출전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도쿄 하계 올림픽 때는 이런 자격 정지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러시아가 330명이 왔었고요. 네, 벨라루스는 네. 104명이나 왔었는데 굉장히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네. 그리고 올림픽 출전을 원하는 이 양국 선수들은 먼저 그 종목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IOC가 임명한 검토 패널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2단계 심사에서 통과를 해야 올림픽에 올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어야 하고요. 군대나 국가 보안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또 안 됩니다. 그래야 네. 출전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건 이렇게 네. 어려운 그렇습니다. 일이었네요. 네네. 네. 자, 5번째. 저 살아있어요. 네. 누가 이렇게 얘기했나요?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인데요. 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 사망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 나오면 나중에 SNS에 글을 올리고 저 살아있어요 뭐 이런 글을 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8일에 인스타그램과 X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네. 찰스 3세가 서거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됐었어요. 일부 게시물은 국왕이 어제 오후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글 밑에다가 네. 버킹엄궁 로고를 달았고요. 3월 18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왕실의 공식 발표문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게 된 거예요. 네, 요즘에는 이런 게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지 네. 조작이 굉장히 네네. 쉽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닌 게 밝혀졌는데 버킹엄 궁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고 네. 외국 주재 공관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대거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 주재 영국 대사관이요. 네. 똑같은 이 SNS 계정에 이 소식은 가짜다라는 글과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가디언지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뉴스가 그럼 시작이 됐나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러시아더라 이런 지금 보도를 내놨어요. 일단 러시아 경제신문 베더모스티가 자사의 텔레그램 채널에 이 소문을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후에 235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는 친정부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레아도프카를 비롯한 러시아의 인터넷 채널들이 마구마구 확산을 시킨 겁니다. 뭐 요즘에 한번 오르면 그냥 전 거점일 수 세계로 없죠. 예, 뭐 네. 1시간 안에 다 아유, 퍼질걸요. 그럼요. 예, 1시간이 뭐해요.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영 타스 통신이 찰스 3세는 계속해서 공식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속보를 내놨을 정도예요. 네. 논란이 커지니까 지금 왕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결국 찰스 3세가 버킹엄궁에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네.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공식 SNS 계정에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영국 왕실
독일이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짜 뉴스가 퍼졌을 때 더 암 때문인가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왕세자비도 사망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왕세자빈도. 네, 그래서 사진 올렸다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역풍을 맞았고요. 네. 근데 영국 타블로이드지인 더 선이요. 네. 윈저성 근처의 농장에 있는 가게에서 왕세자랑 왕세자빈이 쇼핑을 마치고 웃으면서 함께 걷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걸 같은 곳에 있었던 한 목격자가 촬영해서 더 선에 제보를 한 건데요. 네. 지난 주말에 찍었다. 오. 건강하더라라는 얘기를 약간 좀 얼굴이 말라 보이긴 했는데 예, 굉장히 예. 활기찬 모습이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내놨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왕실에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반려돌의 네. 집사입니다. 네, 돌맹입니다. 돌맹이. 네. 진짜로요. 반려돌이.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요 17일에 기사를 하나 내놨는데 과로한 한국인들이 반려돌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서울에 혼자 사는 30대 이모 씨는 친구가 준 반려돌을 키우고 있는데 종종 직장에서 힘든 일을 이 돌에게 털어놓는다. 물론 무생물이라 내 말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 예. 반려견에게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네. 또 반려돌에게 방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구모 씨가 계신데 네. 이 돌이 지금의 상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견뎠을까. 그렇죠. 그런 걸 느끼면 깎이고 예, 동글동글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온함을 느낀다. 아. 그리고 작년에 고3 수험생이었던 분은 이름을 붙여주고 네. 돌멩이에게 힘든 사연을 털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3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다.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 힐링이 된다. 변치 않는 네. 것이군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좀 힘을 얻는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네. 이 반려돌이라는 게 한국의 멍때리기 대회처럼 바쁜 한국인들의 긴장을 풀기 위한 독특한 휴식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산업화 국가 중에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고요함을 찾아 돌을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지금 SNS 검색창에 우리 검색창에요. 네, 반려돌이란 걸 검색하면 그 반려돌과 관련한 해시태그가 굉장히 많이 뜨고요. 아, 그렇군요. 이걸 활용한 게시물이 1000개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현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 업무나 학업에서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마땅히 털어놓을 만한 상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랑 교감을 해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건데 이게 2021년에 세븐틴이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같은 우리 또 K-팝 아이돌들이 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저 반려돌 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관심을 좀 모으게 됐다고 해요. 지금 한 업체가 한 네. 달에 평균적으로 150개에서 200개나 팔려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75년 후반에 미국에서 이런 개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은 돌을 상자에 담아서 선물처럼 판매해서 150만 개가 넘게 팔린 적이 있는데요. 다만 다른 건 미국에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을 놀리기 위한 장난같이 이게 네.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고요함과 정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진국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교수는 네. 굉장히 오랜 세기 동안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안정성과 영원을 상징하는 장식용 돌인 수석을 수석, 소중하게 그렇죠. 여겨온 문화가 있지 않느냐. 예. 네. 돌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과로한 한국인들이 네.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네요. 네, 전 변하지 않는 그 점에 위안을 삼는다는 게 네. 얼마나 변하는 것으로 인해 그러니까요. 상처를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필 콜린스의 노래 All Against All Odds 들으시면서 휴식을 삼아보시죠. 네. 네, 롤링스톤스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It is the evening of the day. I sit and watch the children play. Smiling faces I can see, but not for me. I
sit and watch as tears go by. My riches can't buy everything. I want to hear the children sing. All I hear is the sound of rain falling on the ground. I sit and watch as tears go b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과거 언론인에 대한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또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조만간 귀국해 공수처의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충한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의 지상시험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무기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언급했다고 매체는 밝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1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등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위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발신번호 조작 장치를 이용해 해외에서 온 전화를 국내에서 온 것처럼 속여 전화 금융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070 등의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사용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인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이 5년 이내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내 구호품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가자 지구 주민 110만 명이 재앙적 굶주림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전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1부 마치고 저희가 들었던 곡 롤링스톤스의 As Tears Go By 이어서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김은대 통신원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4일에 오클랜드에서 재외동포청과 뉴질랜드 동포 간담회가 열렸다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14일 오클랜드를 방문해서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 뉴질랜드 김창식 대사를 비롯해서 뉴질랜드 국내 각 지역의 한인 회장, 동포단체장, 차세대 리더 등 모두 50명이 참석해서 재외동포청의 사업 추진 목표에 대해서 듣고 동포 사회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외동포들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나라에서 출세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재외동포청의 역점 사업으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지위 향상,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과 차세대 지원 등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기철 동포청장은 자신이 네덜란드에서 대사로 있을 당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수록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고요. 한국 알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철 정책국장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는 것이 동포청의 입장인데 이 문제는 법무부가 소관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철 국장은 복수국적 연령을 낮추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소비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동포를 위해서도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복수국적 연령을 낮추겠다는 설명을 하는 동안 이를 환영하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재외동포청에 대해서 이제 건의사항도 많았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달라는 것과 네. 한글학교 지원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있는 교사 연수에 필요한 예산도 좀 지원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 대표로 조권우 씨는 이스라엘 동포 청년이 각 로비 단체에 참여해서 성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국도 이렇게 청년들을 로비 단체에 참여시켜주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문제로 한유문화원의 이회원 원장은 뉴질랜드 현지 교사로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교재는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한국 관련 템플릿과 한국 관련 문화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한국을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현지 학교의 한국인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해외 한국어 방송을 활용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작한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가 뉴질랜드에서는 네. 좀 현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점이 그런 건가요? 네네. 이 교재 내용이 한국의 이야기는 현지 학생들에게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내 이야기라면 현지 학생들에게는 훨씬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재외동포청이나 한국의 교육부에서 세계 각국의 사정을 파악해 교재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단체가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으면 마오리 전설에 대한 이야기나 오클랜드 전쟁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라면 현지 학생들은 훨씬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현재 학생들이 더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해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자, 뉴질랜드가 내년이죠. 2025년까지 완전 금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04년 12월 10일을 기해서 뉴질랜드는 바나 레스토랑을 포함한 모든 실내 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금연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 법은 중간에 한 번 개정이 됐는데 금연 환경을 위한 개정법은 작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네.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업체의 수를 전국에 6,000개에서 600개로 크게 줄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당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법이 일부 바뀌어서 오는 7월부터 2009년 1월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한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5살이 된 사람은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했었는데 이 법이 폐지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인의 흡연율은 15%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까지는 뉴질랜드인의 흡연자 비율을 5% 미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는 흡연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매년 10%씩 담배값을 올려왔습니다. 현재 말보로 담배 한 갑 가격은 뉴질랜드 달러로 40달러입니다. 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2,400원 정도입니다. 비싸네요. 네. 그런데 내년까지 흡연율을 5%로 낮추는 문제는 힘들 것 같고요. 담배 소매점 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금융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뉴질랜드 소식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은대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글로벌 이슈에서 2주에 한 번씩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의외의 에너지 부국을 소개해 네. 주신다고요? 네, 대한민국 분들이 꽤 좋아하시는 나라죠. 예, 최근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나라,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아, 그렇군요. 사실 중동 지역에 있잖아요. 네. 예, 뭐 석유 부국들이 뭐 사우디도 그렇고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스라엘도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거형으로 하면 네. 관련이 없었죠. 없었죠. 예, 그게 그래서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분들은 이제 이걸 또 약간 자학성 농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973년 6월달에 당시 서독에 이제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총리가 방문했으니까 당연히 네. 이스라엘 총리도 이제 환영사 뭐 이런 걸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연설 와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중동에서 하필 석유가 없는 이 땅으로 오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 사막을 고생을 시켰냐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학성 개그 스스로 같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하니까요. 그 정도로 사실 에너지랑은 좀 거리가 먼 나라였죠. 그러게요. 이게 중동 지역에서 어지간하면 이제 다 석유가 날 텐데 네. 이스라엘은 또 그렇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동쪽 끝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예, 요쪽 국가들이 사실 좀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요르단. 네, 요르단 같은 경우도 없고 시리아도 그 덩치에 비해서는 뭐 나는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사실 이 나라들은 이제 맨날 전쟁하는 나라들인데 그러네요. 이 나라들끼리 좀 그랬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한 이후에 주변 국가에서는 석유가 나오니까 우리도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래서 한 500개 가까운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왜 열심히 아니겠어요. 찾아보고 싶지. 그렇죠. 네. 열심히 찾아봤는데 찔끔 나오는 한 곳 빼고 나면 뭐 거의 거의. 쓸만한 게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의존을 하게 되겠네요. 에너지를 주변 그렇습니다. 국가는 워낙 많이 생산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에 의존하면 주변 국가랑 그게-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이가 안 이스라엘이라는 좋으니까. 나라는 뭐 처음 등장 때부터 그렇죠. 전쟁으로 등장한 나라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가 네. 이제 1973년 이제 4차 중동 전쟁 때 이제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중동의 여러 나라들, 뭐 사우디를 비롯한 뭐 이집트 여러 나라들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제 서방 국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뭐 영국이라든지 네.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석유 네. 안 팔아라고 하는 금수 조치를 이제 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다 석유로 이제 일반적으로 돌아가던 상황이다 보니까 석유가 없어지면 당연히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오일 쇼크라고 네. 해서 세상을 바꿔놓은 이제 그 계기가 됐는데 당연히 이 문제를 이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네. 좀 잘 지내놓을 걸 뭐 이런 생각 근데 좀 하죠. 또 그렇게만도 지낼 수는 없는 네. 거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경제도 꽤 탄탄하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첨단 산업도 잘 발달한 국가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73년부터 시작해서 한 1984, 5년 네.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네.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큰 이제 경제가 아무래도.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막판이던 1984년 정도 되면 이때도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과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이제 445%.
해야지. 와, 그럼 지금 뭐 물가 올랐다고 이럴 게 아니네요. 그렇죠. 뭐 저희 뭐 5% 올랐다 뭐 난리 났다 이런 네, 거와 비하면 445%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르헨티나 정도 수준의 이제 그런 어. 국가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1984년 이야기고 네. 2024년 4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이스라엘은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4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아까 이제 모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 적과 꿀을 찾아서 가나안을 이제 왔는데 그렇죠. 예. 이 가나안이 육지가 아닌 바다에 있었던 거죠. 바다에 뭔가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뭔가 있지 않을까? 땅에는 없는데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1990년대 한 중후반부터 네.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99년 6월 달에 이스라엘 해안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네. 석유가 아니라 이제 가스. 예, 대규모 가스전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전 이름은 또 성경에 나오는 이제 노아 네. 이름을 따서 노아 1 가스전이라고 이제 명명이 됐는데 아. 가스가 하나만 있을 리는 없자. 네, 주변을 네. 더 찾아보자.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때부터 크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가스가 계속 나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이 어렵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2000년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컸던 큰 이제 마리라는 이름의 이제 가스전이 또 발견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주변에 더 큰 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하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석유 가스 메이저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제대로 이제 뒤져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뭐 타마르, 다릿 뭐 이런 이제 가스전이 발견이 되면서 야 이 정도면 대단한데 싶었는데 정말 큰 발견은 2010년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더 큰 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2010년에 이제 발견된 가스전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세계에서 그래도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스 수입국이에요. 네, 네. 그런데 1년에 수입되는 가스 양이 뭐 이제 전문 단위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네. 57 BCM. BCM. 예, 그러니까 뭐 570억 뭐 입방미터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57 정도를 수입한다라고 네, 네. 보면 되는데 네. 이 이스라엘이 2010년에 발견된 가스전은 600을 넘어가요. 예, 하나가. 와,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 와. 가스전 하나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10년 넘게 쓸 수 있을 정도니까 네. 어마어마한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이제 레비아탄이라고 이제 레비아탄. 예. 와.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지중해 지역에서는 우리는 석유 가스 안 나. 네네. 그냥 놀기 좋은 바다지 물고기도 많이 안 잡히고 막 네. 이런 느낌의 바다였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이제 가스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레비아탄 가스전은 또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보너스도 같이 옆에 딸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유도 같이 이제 매장이 돼 있던 거죠. 석유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적과 꿀이 네, 네. 사막이 아니고 예. 예, 바닷속에 로또였네요. 예, 로또. 그렇습니다. 로또 맞았네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에서 이런 자원을 찾아서 로또를 맞은 나라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예. 남미의 가이아나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는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를 발견해도 이거를 바로 수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다에다가 네. 플랜트를 또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런 이제 중공업, 뭐 조선업 이런 것들은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일일이 해외 발주를 넣어서 갖고 와서 제작을 하고 설치를 네. 하고 그다음에 육지까지도 파이프라인도 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발견됐으니까 개발하자. 그래도 실제로 개발하는 데까지는 뭐 짧으면 한 6, 7년, 길면 10년씩 이제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2020년부터는 이제 에너지를 순수하게 수출하는 국가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조금씩 나지만 여전히 수입을 하다가 점점 많은 가스가 생산되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수출 국가로 전환이 됐는데 네. 2022년 통계를 보니까 22 BCM 정도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다고 그래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57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정도 사이즈의 가스를 생산을 해서 네. 그 중에 한 절반 좀 안 되는 9.2 정도를 이제 수출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짭짤한 예. 외화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돈보다도 네.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이게 매우 중요하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은 이제 세 나라입니다. 네. 북쪽에는 레바논, 그다음에 동쪽에는 요르단, 남쪽에는 이집트.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 요르단, 이집트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이 가스를 상대적으로 좀 할인된 가격에 예, 싸게 나눠주면서 네.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제 형성하는 데 성공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영토가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오면 한 번만 밀리면 그렇죠. 예, 네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던 이스라엘로서는 주변 국가인 뭐 이집트 땅이 꽤 크고 요르단도 뭐 사막이긴 하지만 꽤 넓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든 주변 지역 국가와 잘 지내니까 충분한 완충지대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요르단은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 가스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실 숨겨진 이제 가스 대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1990년대부터 이제 가스를 꽤 많이 발견을 했고 네. 2000년대 초반에 자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해 보자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네. 다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이걸 또 액화해서 보내야 되니까 네. 이제 LNG 터미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대규모 작업을 이제 건설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에 팔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2003년에 이제 총 연장 1,200km짜리 이제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아랍 가스 파이프라인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에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이스라엘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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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km 정도 해저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스를 이제 공급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지 중에서 이제 가스 허브, 우리가 가스를 많이 생산을 해서 주변 국가에도 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수출도 하는 이제 이런 나라였습니다. 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 이집트는. 그렇죠. 옛날 이야기죠. 과거 이야기. 요즘에는 또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수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대규모 가스 수출국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2011년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때 이제 혁명 과정에서 생산량이 많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가스 수요는 이제 폭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 조달이 안 가스가 되는 거군요.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가스는 그냥 처음에 발견한다고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돈을 투자를 해서 네.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2018년 이집트하고 가스 수출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 네. 2020년 1월부터는 이제 이집트로부터 수입하던 가스관을 거꾸로 예, 활용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네. 예, 이집트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어쨌든 두 나라 사이에 파이프라인은 잘 마련이 됐다. 이미 돼 있었으니까. 예.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세주다. 예, 뭐 양쪽 모두 다 덕이 됐던 거예요. 윈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거를 내수용으로는 쓰는데 네. 수출하려면 또 별도의 LNG를 만들 많은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집트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를 거쳐서 유럽에 수출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갑자기 가까운 유럽에서 이제 LNG 수요가 폭발하니까 예, 이스라엘의 이제 가스들이 이집트를 경유해서 이제 수출이 되게 됐던 거죠. 수출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참 좋은데 이거를 좀 이스라엘이 좀 잘 활용했다면 네. 사실 지금처럼 전쟁을 겪으면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거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가자지구, 이스라엘 서남쪽에 있는 가자지구에서 네, 네.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는데 네. 이 가자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제 봉쇄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자지구는 앞에 바다랑 접해 있는데 아. 이 앞바다에 가스가 있어요. 아. 네, 이게 2001년도에 이미 이제 벌써 20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작 개발했으면 가자지구 그래요. 사람들도 좀 먹고 살고 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극렬한 세력하고도 좀 거리를 두고 있을 수 있었는데 하필 작년 여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개발해도 괜찮을 것 같아. 개발에 반대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야 이제 드디어 뭔가 바뀌겠구나 싶었는데 자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벌어졌네요. 이게 참 당분간 이제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휴전 협상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언제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봉쇄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네. 사람은 많고 이러면은 네.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뭐든 사고를 치기가 좋은 환경이 이제 조성됐던 게 이제 가자지구였는데 가스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하게 그 뭔가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돈이 좀 돌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있었으면 네, 네. 상황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 뭐 가스도 그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국제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는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힘이잖아요. 결국 이제 사회를 떠받치는, 사회를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존재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산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세상이 맨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에너지 흐름이 바뀔 때마다 이제 네. 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100% 다 사실 수입하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예.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은 또 관심이 잘 그냥 어떻게 없습니다. 되겠지. 나라에서 어떻게 정하는 거겠지. 예, 그동안은 이제 생각하는데 잘 해왔는데 예, 점점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네. 예, 관심을 갖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 이제 최준영 박사님이 이렇게 에너지 이야기 전해주시는데 네, 저희 귀 기울여서 잘 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흐름을 좀 예. 파악하고 있어야죠. 오늘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존 덴버의 노래 투데이 들려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